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 준비해보겠습니다. 체크인스탁 오늘 알파경제의 김종효 회사 토마토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부터 영향을 좀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가 왔습니다. 샘 올트먼이 와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손정희 회장과 같이 행보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장에도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과연 샘 올트먼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그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좀 만났고요. 이미 좀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오픈 AI 쪽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뭐 로봇도 있었고요. 의료 AI에다가 양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시장이 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 먼저 해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내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뭐 좀 손정희 회장과 같이 이제 동반 왔다는 것은 뭐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뭐 깜짝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고요. 단지 뭐 손정희 회장이 온 부분은 명확하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밸류체인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같이 내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은 뭐 지금 모든 기업이나 국가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 형성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가 좀 오고 간 것 같고요. 뭐 데이터 센터, 서버, 휴대폰인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휴대폰 파트였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뭐 아이폰 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에 관해서 지배적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늘 뭐 2위입니다만은 AI 폰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틀려요. 애플은 뭐 혁신적인 AI의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평입니다. 갤럭시 E사도 괜찮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샘 올트먼이 지금 휴대폰 분야에 관해서 어떻게 뭐 소프트웨어를 좀 장착하면서 챗GPT의 이런 광고 효과 내지는 협업 효과를 누릴 것인가가 가장 화두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안드로이드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운영체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운영체제가 또 있고요. OS에 관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여기에 관해서도 삼성전자가 가져갈 만한 예전에 과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명 청바지 사건이라고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챗GPT가 결국은 뭐 미래에 장밋빛 미래를 보여줄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열린 그 개방된 마음으로 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AI 챗봇들이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가 만약에 삼성전자와 같이 콜라보로 이어진다면 저는 반등 트리거는 휴대폰 파트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행보들 가운데서도 휴대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주셨고요.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더 본질적으로 뭐하러 왔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타게이트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고 지금 뭐 따지고 보면 글로벌 로드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광팔로 온 거예요. 뭐 다른 표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랑 협력하고 다 이제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팔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니들도 돈 내라 이걸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 같은 쪽은 기술이 없으니까 오픈 AI가 우리 AI 줄 테니까 이걸로 너희가 한번 쿵짝쿵짝 해봐 라고 주는 거고요. 카카오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그거 낼름 받아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우리 챗GPT로 AI 서비스를 한다라고 광고할 수 있는 거겠죠. 대신 이제 카카오는 주목해볼 포인트는 이거를 받아서 자신들의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톡, 여러 비즈톡까지 서비스들을 하나로 잘 통합해낼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적어도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뭐 챗GPT 끌어와서 유통만 하는 거라면 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는 제가 보기엔 그냥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너희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다음에
중국의 딥시크 밭이 뒤로도 쭉 준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우리 거 써서 같이 우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야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을 벗겨내고 미국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광파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돌면서 돈 내놔라 하면서 다닐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로봇이니 뭐니 다 외치고 간 것 좋아 보이죠? 너희 로봇밖에 못 만들잖아. 로봇 AI 없잖아. 우리 거 써야 돼. 그리고 돈 내. 이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게 뭐 붙으면 뭐 우리나라 로봇이 갑자기 뭐 대박 나고 로닛이 대박 나겠다. 단기간에 주가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뭐 글로벌 회사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기업과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 주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조금 전에 돈이 많이 드니 너네도 돈을 내 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조금 틀어서 보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칩 사는 데 쓰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칩을 많이 사주지 않을까? 이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그것도 이제 부수적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인공은 너네가 아니야. 근데 그건 우리가 못 만드니까 너희가 좀 만들어줘 정도의 협력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 AI 쓸 거면 AI에 해당하는 돈도 내. 대신 우리가 너희 뭐 데이터 센터 건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사서 쓸게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지금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거니까 뭐 그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기업은 뭐 제 생각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마무리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챗GPT도 급해졌죠. 딥시크 같은 업체들이 뒤이어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들이 오픈소스로 풀어서 마구 이제 소스를 풀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갇혀왔던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다 무료화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돈 낼 수 있는 사업자들을 B2B 쪽에서 많이 찾아야 된다. B2C가 돈이 안 된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B2B 쪽에서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B2B로 결국 팔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의도는 이런 것이니 너무 오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공급하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당연히 일정 부분 수혜가 돌아오겠죠. 다만 그것도 우리가 주인공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방문한 줄 알고 막 반가워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손님이 아니라 같은 상인?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좀 조명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인가? 계속 IT 섹터, 샘 울트만 효과 이 내용을 보고 또 IT 기업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재료 노출로 봐야 될지, 김민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말씀 들으면 팔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 들으면 팔아야 되는 쪽인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상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ASIC 주문형 반도체에서 어찌됐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측면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그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이 뭐 코어스 패키징을 갖고 있는 TSMC와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자세를 낮추고, 분명히 뭐 저도 돈을 거두러 온 것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 기업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결코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뭐 경영 전략팀들 다 해고죠.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는데 투자한 것은 캐파 증설을 했다는 것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단지 그 삼성전자의 5월적 지위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팹립스 업체들의 어떤 뭐 챗GPT의 뭐 지금 주문형 반도체가 되었건 스타게이트의 뭐 칩이 되었건 약칭으로 무엇이든 삼성전자는 뭔가 패키징이나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지 이제 스타게이트 팀에 관해서 과도한 요구라든지 삼성전자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HBM에서는 2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기회가 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안드로이드 같은 사태만 삼성전자가 잘 넘어간다면 사실상 뭐 챗GPT가 다 1등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지금 국내의 어떤 기류를 좀 보게 되면 제미나이도 유료가 있어요. 챗GPT도 유료가 있고. 근데 우리 국내는 제미나이보다는 약간 챗GPT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저도 챗 GPT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미나이랑 챗GPT 유료를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챗GPT가 좀 더 점유율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주관적으로 가져보고. 이 포털은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썼던 거 바꾸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2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챗GPT는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또 사용 지불료를 또 내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가졌더라면 정말 얘기가 좀 틀려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투자 관점이긴 한데 저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 단지 아까 우리 김종희 이사님과 저는 더불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왔다 갔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내용이 없었다면 재료 소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대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가다가 이제 키 맞추기를 장 막판에는 진행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단지 삼성전자는 저는 추가 반등 동력은 남아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인데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업사이드 조금 더 보셨고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이사님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이걸 제 의견을 들으시면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팔러 온 거지 우리한테 뭘 사러 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살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죠.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SK하이닉스는 원래부터 잘 팔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에. 그다음에 HBM에서 워낙 앞서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 다른 쪽에서 SK하이닉스 제품을 쓰고 싶지만 이미 엔비디아가 입도선매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물량이 없어요. 이미 HBM은 엔비디아에 다 팔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좋아질 게 없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물량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게 있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못해서 엔비디아도 못 들어갔다가 이제 3단 그 3세대 초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3가 뭐 들어갈지는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를 뚫지 못했다가 이제 한 뭐 20% 정도 뚫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달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좋게 봐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답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기회는 열려 있어요. 뭐 어떤 종목이든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게 뭐 단기 투자가 됐던 뭐 과열이 됐던 뭐가 됐든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단기 반등이야 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냐?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알아서 잘 끊으셔야 될 거고 우리나라 로봇주 중에 지금 뭐 하이엔드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주가 있다? 원래 없었고요. 지금도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AI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립을 잡을 가능성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로봇 관련주에 대한 판단도 하드웨어 종목 정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잘 되겠죠. 예, 한켠에서 꿈과 희망을 또 같이 사실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현실을 너무 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3개의 리포트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2월 프리뷰 트럼프 원맨쇼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제목으로 리포트 내놨고요. 이어서 LS증권입니다. 반도체 섹터 리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 쪽은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다룬 종목 리포트 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하나씩 봐주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계속 뭐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리포트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클의 상수하고 변수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드렸던 그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수는 HBM입니다. HBM이 나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든 HBM은 기본적으로 좋아지는데 이 상수 말고
변수 쪽에서를 한번 보면 결국은 컨벤셔널, 일반적인 어떤 디램, 뭐 그다음에 낸드 이런 쪽의 움직임이 결국 변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전반적인 가격은 올해 내내 조금씩 하향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좀 벗겨지거나 아니면 악재가 다 노출돼 버리는 그런 순간부터 이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종목의 투자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리포트에서는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의 집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는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종목들로서는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I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시장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종목 리포트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이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유럽 시장의 자동차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유럽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게 이제 아마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타이어가 지금 기존에는 뭐 글로벌 한 뭐 7위 정도, 그다음에 뭐 품질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믹스 개선도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고 나름의 이제 신상품 개발, 뭐 아이온이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이 장착도 꽤 하면서 이 럭셔리 브랜드로도 꽤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이 경영 전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한우 시스템은 그 돈 주고 왜 샀을까라는 거죠. 그냥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계속 몇 분기째 컨센서스 상해인데 한우 시스템의 지분법을 합치니까 바로 이제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고 있는데 이거 올해는 벗어날 수 있나? 그다음에 한우 시스템의 회계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 회사를 그 돈 들여서 왜 샀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부품주 중에서 높은 편이고 잘하고 있는데 한우 시스템을 사는 순간부터 주가가 망가져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재평가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리포트도 톤은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 목표 주가는 6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한우 시스템과 관련된 그 부정적 이슈를 어떻게 지어가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우 시스템은 오늘 13일에 일단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자체적인 뉴스보다는 한우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정독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원맨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는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환율 관련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방향성보다는 좀 밴드가 넓어진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이 아니겠는가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상단 뭐 1,500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관세를 부여하는 국가들의 환율이란 말이죠. 멕시코 페소라든지 뭐 캐네디언 달러, 그다음에 원화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아직 뭐 관세가 부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통화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순식간에 1,470원 갔다가 1,450원대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는데 과연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인지에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의 온도계 역할, 체온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요하고요. 외국인 수급과 또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뭐 여러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머문다면 아마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1,500원 위를 뭐 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빠르게 1,450원 아래로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트럼프 정책 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는 걸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단기적 변동성보다 좀 중요한 것은 환율의 레벨을 다르게 만들면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주 높아지는 단계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1,450원을 저항선으로 다시 하향 이탈을 강하게 한다면 그때 우리 시장은
몇 개 종목군들이 아니면 지수 전체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박스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스권 이탈을 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조금 범위가 커진 박스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안에 머물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만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한 투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리포트 내용 자체가 그냥 단기적으로 범위가 커진 박스권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상단을 1,500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위든 아래든요? 어떤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세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또 그에 대응하는 각 국가들의 대응을 우리가 미리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면 당연히 뭐 시장에서 종목들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휩싸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건 현재 그 제시하고 있는 박스의 레벨을 아래나 위로 돌파할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뒤집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목 장세가 그냥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가 1,451원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예시로 이 남아공에도 최근 들어서 원조 끊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날 이 남아공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 한 1.6% 하락했거든요. 이렇듯이 또 어떤 식으로 튈지 모릅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지켜보자.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빅데이터 오늘은 티플렉스를 소개를 해주시네요. 얼마 전에 카카오를 또 소개를 해주실 때도 뭐 재료 노출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플렉스 하면 미중 갈등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또 히토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을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이 시간에 갑자기 뭐 종목 추천 매일 하는 시간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뭐 분명히 출연할 때는 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는데 어쩌다가 준비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지 뭐 히토류에 관해서 한번 정리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어차피 주식의 본질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군가 많이 사면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광기에 우리가 항상 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뭐 늘 뭐 기관에서 높은 목표가를 내고도 하는데 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뭐 기관에서 담벼락이 없다고 하지만 담벼락 상당히 높고요. 뭐 예전에 JYP 이런 것도 목표가 17만 원, 18만 원 냈는데 그 뒤부터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결국은 중심축을 잡는 것은 본인만의 투자 접근 방법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맞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어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시진핑과의 통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 요소로 바라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가 거시 변수를 잡아서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늘 광기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 부분이 늘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원칙에 맞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티플렉스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히토류에 관련된 종목들, 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국내 시장에서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적 기반으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뭐 티플렉스 오늘 가져왔습니다만은 노바텍, 현대 BNG 스틸, 티플렉스 이 세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1티어 정도는 히토류 안에서는 노바텍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오디움 자석인데 오늘 뭐 티플렉스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러한 그 트럼프의 노이즈 변수의 어떤 해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트럼프가 관세로 흔들 때 적정 밸류에 대한 원달러 환율, 뭐 역외환율 고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뭐 자산운용사 같은 거 시험 칠 때 자주 나오는 건데 어떤 해지 전략을 펼쳐서 포트폴리오의 운영계좌 위험을 낮출 것이냐. 그게 그런데 마냥 뭐 대형주와 실적 기반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정말 매매 많이 하세요.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봤을 때 오늘 빅데이터는 티플렉스는 꽤나 괜찮은 그 목표가를 좀 가리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단지 시황적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첨언을 좀 드리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교집합 요소만 가리켰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00원 정도, 손절가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오늘은 기대 손실률이 좀 크게 잡아왔어요, 사실상. 혹시나 3,300원에 잡으신 분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알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그 사이에 맞추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부분이고, 손절가는 2,900원. 목표가 도달 확률은 65% 꽤나 높게 나옵니다만은 상승 확률은 58%까지 좀 떨어지는 측면.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은 한 15% 정도 된다. 오늘 만약에 어제 트럼프의 시진핑과의 어떤 중국을 강대강 기로로 본다면 시장은 어제 샘 울트먼의 재료 소멸과 맞물리면서 히토류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 숫자도 살짝 좀 찍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슈 이런 부분들 보면서 티플렉스 오늘 소개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800원, 손절 라인 2,900원, 성향에 맞게 또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 발굴해 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다 보니까 목표가 도달 소식이 있어서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고요. 이 종목은 1월 10일에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거래일수가 며칠 안 됩니다. 설 연휴 낀 거 포함을 해서 쭉 보면은 한 10거래 거래됐나요? 그런데 벌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32,300원이 매수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39,000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출렁거림이 거의 없이 꾸준히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른 것도 눈에 띕니다. 어제장 장중에 49,000원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20% 넘게 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뭐 제 기분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바이앤홀드 전략 드리겠습니다. 바이앤홀드. 빅데이터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가 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왜 증권사 쪽에서 1개월 목표가 이런 거 제시를 안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거의 다 선행 포워드로 1년, 6개월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그렇다가 주가 떨어지면 싹 없어지는,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하는 이런 증권사들이 허다하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1, 2개월 좀 단기 목표가도 제시하는 게 차라리 고객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는데, ABL 바이오가 빨리 올라왔던 부분은 기술적인 그 총체의 집합입니다만은 1개월 목표가였고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ABL 바이오가 강하게 개파락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모습은 보이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황적인 펀더멘탈 스토리를 그래프바디 B나 T를 넣게 되면 내용은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제거하고 차지하고 기술적인 총체의 집합으로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눌림목으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한 35,000원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알려드리고요. 위로 이제 38,100원이 피보나치 61.8%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4만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20%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41,000원, 98%까지 올라가게 되면 4만원 조금 언더일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4만원까지 다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한 달치로 전략을 딱딱 세워주시기 때문에 도달을 하면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런데 ABL 바이오는 다음번 목표치를 제시해 드립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올려서 4만 원. 네, 그렇습니다. 4만 원으로 2차 목표가 ABL 바이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